앞으로 지금부터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선 나를 알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허락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출발점으로 되돌리는데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괜찮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를 살아가며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며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감추며 피곤한 삶을 사는 와중에도 지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서 나다움만 고집하다가는 행복에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결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해 보이는 그들이 남몰래 실천해온 40가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현실 조언으로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정신과 의사의 멘탈 관리 노하우로 따뜻하면서도 직관적인 그의 조언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ADHD 우울증 환자이기도 한 그는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사회에 녹아들어 문제없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심한 끝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나를 바꾸지 않고도 조금씩 삶을 바꾸는 40가지 멘탈 보호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내담자들에게 누구보다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일 것입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은 의태를 좀 더 쉽게 익히기 위한 40가지 습관을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태란 가령 나비가 다른 생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나뭇잎과 똑 닮은 모습이 되거나 카멜레온이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주위 자연과 똑같은 색으로 변신해 공격을 피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말고 주위에 적당히 녹아들 수 있는 요령을 익히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뜬구름 잡는 위로나 휘발되고 마는 일회성 조언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로 가득합니다. 나에게 맞는 습관을 찾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버티고 견뎌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을 읽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커다란 변화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나 둘씩 시도해 보다 보면 한 뼘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상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데 목적을 둔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는 데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될 겁니다.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최신형 고층 아파트로 옮겨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조차 하지 않던 생활에서 이제는 어디를 가든 우선 60층 높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생활로 바뀐다면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렵겠지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당신은 조금이라도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사고 회로에 크고 작은 불만과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을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과거 수십 년 동안 자리 잡은 가치관을 단번에 바꿀 수 있고 삶의 방식 자체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간단히 이루어질 리 없다는 현실을 알아차린다면 변화하려던 자신을 다시 부정하기 시작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큰 개혁 단계를 거치며 경계선을 넘어 원하던 쪽으로 가게 되면 삶이 무척 편해질 거예요. 심지어 한번 새로운 사고관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하면 그 경험이 전례가 되어 앞으로도 누구보다 빨리 두뇌 사고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빠른 사고 전환은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에서는 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탄생하는 새로운 기술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잇따라 마주하는 새로운 고민을 떠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부정적인 말과 행동에 직면했을 때 재빨리 사고 회로를 전환할 수 있다면 삶에서 부대끼는 괴로운 문제에 일일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괴로운 삶에서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행복을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 보기 좋게 깔끔하고 산뜻하거나 화려하고 멋스럽지 않아도 스스로 편하고 느긋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피폐한 생활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는 나를 끝없이 책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초콜릿을 한 조각만 먹어도 금세 환히 웃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몰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이 결국 먹을 때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자고 결정했다면 오히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초콜릿 데이를 정해놓고 그동안 참았던 나를 칭찬해주면서 맛있게 먹는 건 어떨까요? 무조건 참고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소한 행복감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더욱 평온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난 이렇게 하면 좋아 하는 감정을 느끼는 일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삶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방향을 잘못 선택해 결국 얻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이라면 그 선택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생활을 그대로 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타인의 가치관이나 평가 같은 건 눈꼽만큼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는 경험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며 사실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한다는 이유로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고 싶은데 그것을 불가능한 일로 치부하고 포기하는 것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원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과 이건 무리라고 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노력해 봤는데 역시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면 깨끗이 포기할 수 있지만 분명 무리일 테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해 보지 않고 포기한 경우는 언제까지고 마음이 개운치 않습니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각오를 굳혀 도전하는 행동을 여행 가서 뜨거운 온천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는 일에 비유해 봅시다. G씨는 보기만 해도 뜨거운 온천물에 도저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탕에 들어갔습니다. 참고 들어갔지만 역시나 견디지 못하고 바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서 나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며 단념했지요. 반면에 H씨는 분명히 뜨거워서 못 들어갈 테니 나는 안 들어갈래. G도 바로 나와버렸잖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냉정히 판단했으니 난 참 똑똑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들어가지 않는 거야. 이 온천 말고 약간 미지근한 탕을 찾는 게 좋겠어 하고 지레 포기했습니다. H씨의 말은 얼핏 자신의 인내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뒤에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도전을 피하기 위한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와 관계없이 G씨는 온천에서 나온 후에 도전해 보았다는 만족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거나
그 체험으로 느낀 감흥이 교훈으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면 H씨는 고생도 기쁨도 좌절도 감동도 느껴보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에 기억조차도 그다지 남지 않겠지요. 좋은 구실을 대며 미지근한 온천을 찾았던 H씨의 경우 당시에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때 발끝만이라도 넣어볼 걸, 언제 또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든 도전했더라면 좋았을 걸, 어쩌면 G씨와 달리 나는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묘한 후회가 마음에 싹 들지도 모릅니다. 구인 광고를 봐도 괜찮아 보이는 회사가 없으니 이직은 안 되겠어. 매일 바빠서 친목회나 세미나에 참석할 수가 있어야지. 평소 업무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할 기력이 생기지 않아.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며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핑곗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실현하고자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도전해서 나에게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깨끗이 포기할 때까지 행동해 본다면 나중에야 그때 해볼 걸 하며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생각처럼 잘 되지 않더라도 비난할 사람은 없으니 괜찮습니다. 마음껏 해보고 안 되더라도 적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후회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핑계를 대며 스스로를 속이는 일부터 그만둬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말한 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말을 꺼내면 끝도 없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미 늦었으니까. 죽기 살기로 사는 모습은 볼썽 사나우니까. 나답지 않으니까. 비가 오니까. 추우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러니 저러니 남에게 말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갖가지 변명과 구실을 붙여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명하는 동안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살이 좀 쪘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운동해서 칼로리를 소비하면 이 정도는 먹어도 문제 없을 거야. 자, 먹었으니 운동해야지. 오늘은 비가 내리니까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할까? 그러고 보니 9시부터 보고 싶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지. 그럼 보고 나서 할까? 아니야. 오늘은 너무 늦었어. 수면 부족은 살찌는 지름길이라던데. 좋았어.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 날이 반복되고 있는 한 언제까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실은 살이 찐 것을 그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각오도 별로 단호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느긋하게 미루고 또 미루고 있다면 그저 그 정도의 고민이라는 의미이므로 솔직히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단정짓고 자신을 책망할 때입니다. 노란색 경고등이 서서히 적신호로 바뀌어 가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도 않은 사실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험합니다. 나는 안 되라며 자책해봐야 스스로 괴롭고 불행해질 뿐이지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구실을 찾고 핑계대기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란 없으니까요. 난 살쪄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니까 된 거 아냐? 평균에 비하면 그다지 살찐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고민하는 일을 재빨리 털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개운하게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기 위해서 납득한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핑곗거리를 찾는 일이지요. 하지만 어라, 이 생각 혹시 노력한 것처럼 눈속임 하려는 구실찾기? 라고 알아차린 시점에 아주 조금이라도 행동으로 옮긴다면 나중에라도 행복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약 살을 빼지 못한 상태더라도 조금이나마 가벼운 운동을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그래도 조금은 노력했어 하고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노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딱히 자기 절제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지 하고 약간이라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뭐든지 허용하고 다 좋다고 무르게 대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도 그리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대고 미루고 싶어지면 스스로 타일러 보세요. 그렇군, 이해해. 하지만 조금이라도 좋으니 해보자고. 이렇게 독려해보는 거예요. 부정의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인생이 달라질까요? 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 중 80%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고민이나 괴로움 대부분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현재 상황 자체를 바꾸든가 아니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고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친구에게 하소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그럼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부정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말야, 그렇게 조건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가 쉬울 리가 있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불만은 전혀 없어지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부정의 말을 안 하면 어떨까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면 되잖아. 그럴까? 응, 그렇게 해볼래. 그러고는 이직 사이트를 열심히 알아보면 혹시 정말로 연봉이 더 높은 일자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리 쉽게 발견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지만요. 그러면 또다시 불만 단계로 돌아가게 될까요? 잠깐 구직 사이트를 훑어봤는데 이직 활동을 하려면 역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지금은 이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가끔 사이트를 살펴봐야겠어. 알아봤지만 생각보다 조건 좋은 회사가 없네. 지금 하는 일이 그나마 급여가 괜찮은 편이더라고. 급여가 더 좋은 회사는 있었지만 지금보다 일을 빡세게 해야 하나 봐. 이 일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 어느 쪽도 현재 상황 자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만으로 가득 차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상황은 약간 개선되었지요. 그 이유는 하지만이라는 부정의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친구가 조언한 대로 시도해 본 결과 지금 다니는 직장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다른 곳과 비교해 볼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경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무래도 이직해야만 하려나?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될까? 변화를 목표로 해서 노력할지 아니면 현상을 유지할지 스스로 비교해 봤더니 유지하는 게 더 좋다는 판단이 섰어. 이런 식으로 막연한 불만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결과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불만이 줄어들어 조금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막연한 괴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부정의 말을 그만두고 회피하던 습관을 바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당연히 인생은 크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부정의 말을 그만두면 현재 상황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몇몇의 부정의 말을 그만둠으로써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고와 태도가 달라져 불만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해소되기도 합니다. 효과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 상황 자체도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 이유는 내가 만약 나에게 조언하는 쪽이었다면 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누군가 조언을 해줘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바로 부정하곤 했지요. 그런 모습을 상대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좋은 기분이 들지 않았을 게 분명합니다. 어차피 진지하게 조언해도 귀담아 듣지 않을 테니 신경 써봐야 손해라고. 상대도 어차피를 사용해 당신에 대한 감정을 부정하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대답하면서 흘려들어도 결과는 똑같을 테니 상대는 굳이 진지하게 당신의 일을 걱정해주지 않겠지요. 이런 식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조언을 들을 일도 거의 없어집니다. 그럴 수밖에요. 애써 당신을 위해 생각해줘도 헛수고일 뿐이니까요. 상대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기껏 진지하게 조언해줬더니 상대가 하지만을 시작으로 부정하고 나선다면 앞으로도 상대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그렇기에 부정의 단어가 습관처럼 입에 붙은 사람은 대화를 시작할 때 첫 마디부터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내담자들에게도 이 말을 자주 해줍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당신이 아무리 계속 부정해도 당신이 괴롭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상담하는 한 조언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의사와 내담자 관계도 아닌 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아 그래? 하고 대충 대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하는 말을 모조리 부정하는 사람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만 하는 사람과 이야기해봐야 즐거울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정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일이든 사생활이든 개선되고 나아질 기회를 잃고 점점 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만 늘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도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이득입니다. 부정의 말을 멈추면 조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다 해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 대답이 돌아올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좀 우울한데 이럴 때 읽으면 좋은 책 없을까? 내가 책을 별로 안 읽어서 하지만 기분이 처질 때는 밴드의 음악이 최고야. 들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지거든. 비록 원하던 대답이 아니라 해도 한번 찾아서 들어볼게.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추천해준 사람도 기쁘고
당신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에게서 좋은 책 정보를 듣거나 서점에서 좋은 책을 발견하면 당신에게 알려줄지도 모르지요. 처음에 바로 근데 그거 음악이잖아. 나는 책이라고 말했는데 라고 핀잔을 준다면 다음 기회는 영영 오지 않습니다. 부정의 말을 그만두고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누군가 당신에게 지금 당장 답을 제시해 주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해줄 가능성을 깨뜨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사용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긍정의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것은 단연코 그렇구나일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밴드의 음악이 최고야. 들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렇구나. 좋은 곡을 들으면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자신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상대는 당연히 기쁘겠지요. 맞아라든가 그 기분 알아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조언해주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 즐겁단 말이야. 혹은 또 뭔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정보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늘릴 수 있도록 의식하면 불만이 가득하던 현재 상황이 조금씩이나마 분명히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말투 하나만 바꿔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공짜로 시작할 수 있고 손해는 보지 않을 일이니 꼭 실천해 보세요. 서서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음.